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빗자루 TV입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등 나올 테마 소개해 드리면서 그 안에 급등 나올 대장주 소개해 드리는 부분인데, 당일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재료가 죽지 않은 테마로 며칠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급등을 줄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린 테마로 오전장 시장을 좀 주도한 UAE 세계 3대 도시 관련 건설주들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언급을 드린 히림, 인디에프, 금호건설, 그 외에 이제 한미 글로벌 등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관심 가져볼 뉴스로 테마를 살펴보고 관련주로 내일장 이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놓친다면 후회할 테마 속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예상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뉴스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 되실 텐데요. 오늘 나온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해 첫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6박 8일 예정으로 순방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 키워드는 UAE 투자 유치, 또 글로벌 연대라는 이런 내용의 헤드라이트로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바카라 원전 2년 한 차원 더 도약을 해서 경제 사절단까지 동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뉴스는 여러분들도 공부 차원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은 경제 외교의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로 UAE, 아랍에미레이트 투자 유치, 글로벌 연대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윤 대통령은 먼저 UAE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바카라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바카라 원전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은 UAE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100여 개 기업에 구성된 이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정상 외교, 그리고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에는 요 100여 개 기업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한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같이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왜 포함이 됐는지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첫 순방지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6박 8일 일정 공개라고 또 한 번의 헤드라인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꾸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드리는데 정치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UAE 방문에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기업이 또 한 몇 개 기업이 40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7일, 18일 이렇게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고, 그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한국의 밤의 행사에도 이제 참석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재용 회장이 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홍보 대사로 임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절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한 번에 이제 그 플라잉카 드론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설명을 또 부연 설명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또 내용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경제사절단만 100여 개, 그리고 원전도 직접 챙긴다라는 부분이죠. 14일부터 17일, 그리고 12일 날 또 아랍에미리트의 또 기업 회장이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방한을 하면서 또 접객을 하고 그 이후에 해외 순방을 아랍에미리트로 순방을 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100여 개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이 경제사절단, 우리 기업의 이 아랍에미레이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펀드와의 이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UAE와 4대 핵심 분야, 즉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그래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문화 콘텐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문화 콘텐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업이 어느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삼아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이렇게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유망한 분야의 기업들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참가 기업의 약 70%가 중견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연과 환경이 급등이 나온 부분인데, 자연과 환경도 여기에 따른 인프라와 건설 관련해 가지고 포함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뉴스의 핵심, 조금 전에 원전도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면 고리 1호기 올해 해체 본격화 460조 시장 첫 단축 깬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 기사도 오늘 이제 1시 38분에 올라온 기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한번 또 갭상승이 나오면서 붕 떠서 시작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460조 이 해체, 원전 해체 관련해 갖고 460조 시장인데, 이 해체 비용 건설 대비 20%에서 30% 수준, 세계 해체 시장 2145년까지 462조 원 규모이다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된 원전 600여 기 가운데 현재까지 해체된 원전은 단 21기에 불과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한 580여 개의 원전이 계속 해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걸음마 단계인 이 원전 해체 산업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 해체와 원전 건설 모두 우리 한국이 상당히
강한 드라이빙을 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원전고리 1호기는 2037년 말기에 이제 완전하게 해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약 5조 5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해체에는 약 1조 6천억 원 이상, 방사설, 폐기물 처분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을 감안하면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약 600기 정도 되는 부분에 580, 그 중에 21개가 완전 해체가 된 부분은 나머지 580여 개 업체에 580여 개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체 비용이 들 것으로 약 460조를 추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원전 해체는 세계적으로도 미래 산업군으로 부상한 분위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개화기 2030년대 초까지 70조 원, 성장기인 2050년대 초까지는 108조 원, 성숙기인 2080년대 말까지는 169조 원, 쇠퇴기인 2145년 초까지는 115조 원 등이다라는 부분으로 이 도합을 하게 되면 약 460조 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원전을 포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기사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원전도 직접 챙긴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전주를 내일장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 원전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경제사절단 100개사 가운데서 새롭게 또 원전주들이 포함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또 드려 볼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죠? 한전산업 원전 해체 관련주이면서 원전주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한전산업도 있고,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원전주들은 다 비슷합니다. 원전주들 차트들이 이제 다 비슷한데,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최저가를 한번 써주고 이렇게 우상향 해갖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우진도 원전 해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원전주, 통상 이제 원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 원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가를 찍고 다 우상향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 BHI 또한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죠. BHI도 원전 해체 관련주인데 이렇게 계속 저점을 찍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르비텍이 원전 해체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주에 북한의 이제 핵폭탄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폭파할 때 그 가운데서 오르비텍이 가장 먼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이런 관련주로서는 오르비텍이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오르비텍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 오르비텍이 장중 시초에 이제 15.35%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윗꼬리가 달려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많이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오늘 7.51% 보성파워텍은 좀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좀 흐름이 좀 약했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최저가를 찍고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한신기계도 오늘 또 대장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4.66%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61선 위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요 갭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요 갭을 매꾸러만 내려오지 않고 요 위에서 잘 지지만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오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켜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슈가 오래 걸리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흘러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또 G2파워가 좀 탄력이 평소에도 G2파워가 좀 탄력이 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G2파워도 역시나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앞부분에 무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주식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 좀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킬레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진파워도 원전 해체 관련주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차트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MT,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인 이 에너토크가 이렇게 좀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장부터 유심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 두 종목은 요번에 새로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면서 원전 기자재 관련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서 소위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비츠로테크고요. 지금 현재 이 비츠로테크의 차트를 좀 보시면 다른 종목들하고 좀 틀리죠. 사실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시켜놓고 우상향을 시켜주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식의 그 앞전에 보셨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최저가를 기록을 해주고 우상향이 나오는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 비츠로테크는 그렇지 않고 지금 10월 달에 바닥을 찍은 이후에 계속 우상향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 눈으로 딱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봉으로 끝났다는 부분입니다. 윗꼬리도 달린 거 없이 단봉으로 끝나면서 거래량 역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횡보 조정을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살짝 발생이 되면서 이 앞쪽과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수산인더스트리가 되겠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7.28% 상승 마감한 24,300원의 마감을 지어준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주죠. 수산인더스트리. 지난해 8월 달에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지속적인 이제 좀 하락을 보여줬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최저가를 또 한번 작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다른 원전주와는 틀리게 또 한번 이렇게 살짝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거의 뭐 단봉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뭐 50원 차이로 이렇게 살짝 한호가 차이로 윗꼬리가 이제 살짝 달린 부분인데 거의 단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보시면 이렇게 매집이 좀 나왔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흐름은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종목이 딱 비츠로테크와 수산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장 이후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